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백가음 작가의 그리스는 달랐다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급히 떨쳐버린 가장 중요한 무엇을 그리스 사람들은 아직 지니고 있다고. 백가음 작가는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광어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으로는 귀뚜라미가 온다, 조대리의 트렁크, 마담 뺑덕의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저 끌림으로 그리스로 지금 떠납니다. 세상의 끝에 깊고 깊은 물빛 백가음. 이우안니나는 고요하고 적막하다. 그는 그런 도시의 아름다움이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오리가 앉았다 날아간 자리에서 물무늬가 크고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그는 멍하니 호수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깊은 호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도시는 고대의 시간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호수는 그 시간의 방대한 연속성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깊었다. 호수는 언뜻 아주 고요한 바다를 연상케 할 만큼 크고 넓었다. 그는 호숫가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오래된 이우안니나 성채한 골목을 산책하다 2층 테라스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한 노파와 눈이 마주쳤다. 노파는 움직임이 없었고 시선도 허공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미소를 머금으며 눈인사를 했지만 노파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노파의 표정은 허공에 먼 시선을 둘 뿐 미동도 없었다. 그는 조금 멋쓰게져서 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집과 담은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한 식당 건물 앞에는 건물이 1500년이나 되었다는 소개 문구가 적혀 있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게 그로선 여간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한 식당을 찾았는데 결국은 찾을 수 없었다. 그녀와 자주 가던 식당이었다. 벌써 20년이나 지났으니 없어졌거나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어쩐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조금 더 골목에 머물고 싶었지만 낭패감에 바쁘게 골목을 빠져나와 성벽을 따라 걸었다. 광장을 향해 카르말리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성체 바깥 호숫가는 울창한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광장과 카페에 많은 사람이 여름 오후의 느긋함을 즐기고 있었다. 그도 마빌리 광장의 카페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방금 전에 만났던 노파를 떠올리자 죽음이 아주 가까운 근처에 와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노파는 멀리 마중을 나간 시선을 붙잡는 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그가 이오안니나를 찾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의 마음이 끌리는 여행지는 하나같이 너무 적막해서 죽음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처럼 고요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카페에 앉아 그간 그의 기억에 남은 적막의 도시를 떠올렸다. 한국을 떠나온 지 넉 달이 지나고 있었고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돈이 바닥나면 결정할 생각이었다.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어느 곳에 남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는 암으로 투병한 지 5년이 지났고 작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폐의 3분의 1을 잘라냈고 담낭도 떼어냈다. 지난 5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련했다. 그 사이 아내와 이혼했다. 아이들은 헤어진 아내가 키웠는데 본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잘 다니던 일자리를 잃었고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받았던 돈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냈는데 그마저도 여행을 오면서 처분했다. 당분간 한 달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퇴원하던 날 의사가 말했지만 그는 뒤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암이 재발했다는 것을 안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그는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근래 계속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은 것이었는데 암이 위에 재발했다고 했다. 다시 암이 재발한다면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던 터라 그는 다시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여행길에 올랐다. 길에서 떠돌다 죽고 싶어. 출국하기 전날 밤 그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처는 한숨만 내쉬었다. 암이 재발했어. 이제 끝장인 거야. 그럼 병원에 가야지. 왜 여행을 가는 거야? 항암 치료 받으면서 다짐했거든. 다시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런데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전처는 대답하지 않았고 길게 한숨만 내쉬었다. 유림이 앞으로 통장을 만들었어.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게 다야. 그럴 필요 없어. 당신에게 써. 그는 돈을 정리해서 반을 딸에게 남겼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가 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돈보다 유림이에게 오래오래 좋은 아버지로 남아줘. 그는 말없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한국을 떠나서 미얀마를 떠돌았고 네팔에도 다녀왔다. 조금씩 서쪽으로 움직였고 그리스에 도착했다. 그가 여행한 곳은 예전에 갔던 곳이 대부분이었다. 낯설고 새로운 풍경에 대한 궁금증이 없기도 했지만
기억의 특별한 곳으로 남겨진 곳을 그는 둘러보고 싶었다. 이오안니나는 젊은 날 그가 한 여자를 만나 사랑하고 헤어진 도시이다. 아나스타시아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는 그리스 지사로 파견 나와 있었다. 물론 그때도 전처와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그리스에 와서 그는 아나스타시아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노천 카페에 앉아 오래전에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도 이제 40을 넘었을 텐데 그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허리까지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이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어쩐 일인지 얼굴은 점점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보고 싶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와의 이오안니나 꿈 같은 날들이었다. 호숫가에 앉아 속삭이던 미러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물결을 타고 흩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가지런하던 이와 웃을 때마다 움푹 팬 보조개가 그의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살아났지만 어쩐 일인지 그 이미지를 모으면 하나로 완성되지 않았다. 뿌연 형체로만 떠오르는 통에 그는 마음이 씁쓸해졌다. 천천히 노을이 지고 있었다.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그는 그때서야 메뉴판을 건성으로 들여다보았다.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다. 먹어야 하는 진통제의 양이 늘어났고 한국에서 가져온 진통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먹는 것에 점점 더 별 생각이 없어졌다. 종종 한국 음식이 생각날 때를 빼고는 한국이 그립지도 않았다. 그는 닭고기 수프와 그리스식 샐러드를 주문했다. 이름이 아나스타샤예요? 그는 웨이스트리스가 차고 있는 명찰을 보며 물었다. 정말 흔한 이름이죠? 저도 예전에 알던 한 명의 아나스타샤가 있어요. 그리스에서는 올리브만큼이나 아나스타샤가 흔해요. 웨이스트리스가 웃었다. 그녀는 금발이었는데 아마도 염색을 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스엔 원래 금발이 없는데 많은 여성들이 검은 머리를 버리고 금발로 염색을 하는 게 유행이다. 술은 어떻게 할까요? 그는 눈을 껌뻑이며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술을 마신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하우스 와인이 제법 괜찮아요. 산토리니 산이거든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와인을 한 잔 주문했고 웨이트리스가 금방 가져왔다. 그는 와인을 마시며 호수 건너 산 꼭대기에 걸린 태양을 잔뜩 찡그린 채 바라보았다. 통증이 심해져서 그는 진통제 하나를 더 먹었다. 숙소로 가려면 20분을 걸어야만 했는데 자신이 없었다. 8시가 넘었지만 아직도 태양의 위력은 기세등등했다. 하지만 그리스의 다른 곳보다 덥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넓은 호수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햇빛의 찬란함은 다른 곳보다 더했는데 호수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한낮에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눈을 똑바로 뜨기 어려울 정도다.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면 외롭거나 쓸쓸한 감정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죽어가는 것이 마음 편했다. 투병 중에 병문안 온 가족들, 친구들과 어색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기약할 수 없는 만남이라 여기고 찾아온 이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고 걱정을 덜어내줘야만 하는 것도 아픈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대수롭지 않은 척했고 건강한 척해야만 했다. 병문안 온 사람들도 과장해서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내곤 했다. 와인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금방 얼굴이 달아올랐다. 음식이 나왔지만 수프를 몇 숟가락 떠먹자 생각이 없어졌다. 해가 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자 어둑어둑해졌다. 그는 일어나서 호숫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다른 날보다 통증이 엄청 심해서 그는 카페에서 나오기 전 약을 한 알 더 먹었다. 와인 탓인지 약 때문인지 더 몽롱한 상태가 되었다. 호숫가 산책로 디오니스 필로소프는 1000년도 넘은 웅장하고 거대한 나무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다. 울창한 나무 아래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산책했고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여름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모습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한 장의 사진처럼 남은 기억 속을 그도 헤매고 있었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밝고 아름다운 미소로 그를 돌아보던 그녀. 이제 호수 어딘가로 흩어져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잔잔히 퍼지는 물 그림자. 졸음이 몰려왔다. 어쩐 일인지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그를 흔들었지만 물속에 몸이 잠기는 것 같았다. 점점 그를 부르는 소리가 멀어지며 아득해졌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지만 정신은 호수 깊은 곳으로 한없이 가라앉았다.